네, 안녕하세요. 디파이 농부 조 선생입니다. 오늘도 동아님과 함께 한 주간의 비트코인, 알트코인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비트코인이 선방한 한 주였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주간 비트코인은 12% 상승했습니다. 그 반면에 나스닥은 0.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많은 미디어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10월 14일과 이제 15일 사이에 비트코인이 이제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했는데 왜 올랐는지 좀 살펴보면은 화면과 같이 국제 유가가 2% 하락했기 때문에 투자 시장에 좋은 바람을 몰고 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동의 어떤 갈등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됐다라고 시장은 받아들였고 그에 따라서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주요 뉴스는 이제 세 가지로 뽑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경제가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 우측에 보시면 미국 장단기 국채금리 이 차이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가 계속적으로 탄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것이고 단기적으로 어떤 미국 경제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거라는 예측 때문에 이 장단기 국채금리 이 차이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번 미국 대선은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화면 우측에 보시는 이제 폴리마켓 즉 예측 시장 마켓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2024년 미국 대선의 이제 승리자는 트럼프가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팅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트럼프의 이제 승리가 점차적으로 이제 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코인 시장도 굉장히 순풍을 타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 즉 코인 시장에 우호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는 이제 전망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것이 뭐냐면 트럼프 가족이 토큰을 찍었습니다. 화면 우측에 보시면 코인의 이름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이제 코인이고 블록체인에서 꽤나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어드바이저로 이제 참여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트럼프가 이 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지를 좀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이런 디파이 규제나 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일 거라는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동환님이 보시기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사실 이게 한국으로 치면 지난번 대선에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그냥 코인 찍은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심지어 이 양반은 지금 트럼프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평가를 지난주부터 받고 있잖아요. 사실 비트코인 가격도 그것 때문에 좀 오른 측면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현실적일 정도로. 그래서 이번에 이제 토큰 나와서 저도 이거는 되게 한번 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역사를 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하려고 들어가서 봤더니 일단 15일에 공개 세일을 했었어요. 근데 세일 조건이 일단 미국인은 살 수 없고 그리고 세일 총 캡이 3억 달러였어요. 그래서 엄청 꿈이 크구나. 이 설마 다 팔리진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되게 조금 샀고 17일까지 제 기억으로는 한 1,300만 달러 정도 팔렸던 걸로 기억해요. 그것도 큰 돈이죠, 사실. 근데 이제 조건이 1년 락업이고 FDB가 되게 높은 수준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1.5 빌리언 달러입니다. 네, 그래서 뭔가 사람들 베껴 먹으려고 준비를 많이 했구나, 연구를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뭐 이 코인을 직접 안 사실 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디파이는 사실 G20 이런 국가들이 작년 초부터 계속 얘기 중이었어요. 이거 한번 손을 봐야 된다. 디파이랑 스테이블 코인 두 개는 한번 저희 시쳇말로 한번 조질 필요가 있다. 이거 그냥 놔두면 실물 경제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조금씩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유럽에서 관련 규제들도 나오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디파이 코인을 찍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디파이를 대놓고 어떻게 조지기가 좀 난감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어려울 거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실제로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봤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솔라나 ETF 같은 게 상장이 되는 건데 그게 실제로 돼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분위기면. 지금의 SEC와 굉장히 톤이 다른 암호화폐 규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디파이 분야에 대해서. 왜냐하면 대통령이 디파이를 하고 있으니까 직접.
그리고 얘네는 지금 화이트 페이퍼라고 안 하고 골드 페이퍼라고 하더라고요. 이 코인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의 상당 부분이 트럼프와 일가에게 귀속되게 되어 있어요, 사실. 근데 트럼프는 자기 코인은 아니고 나는 그냥 어드바이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요거는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현행법을 피하려고 미국 사람들한테 안 팔고 이런 거 다 지킨 지금 코인이고, 트럼프가 실제로 이제 당선이 되게 되면 상당히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희한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이 가장 이제 궁금해 할 건 뭐냐면,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도대체 왜 암호화폐 시장의 호재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좀 갖고 있으실 것 같아요.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 2024라고 하는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대통령 후보께서 이제 Never Sell Your Bitcoin이라고 하는 명언을 남기셨죠. 그러면서 시장에도 많은 주목을 받았던 컨퍼런스였는데, 이때 나왔던 컨퍼런스의 내용을 한 번 더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원님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지금 이제 일주일 사이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12% 정도 오른 걸로 지금 나오는데, 주간 상승률로. 그 이유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되면 뭐가 좋냐,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보면 좋은데, 요게 이제 7월 25일에서 27일 사이에 미국 내슈빌이라는 곳에서 열렸던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라는 행사에 직접 와가지고 공약을 했던 내용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는 대통령이 되면 첫날에 게리 겐슬러를 해임시키겠다. 내가 재임하는 동안에 미국의 CBDC는 만들지 않겠다. CBDC는 미국 중앙은행이 만드는 디지털 화폐니까 CBDC를 안 만든다는 얘기는 지금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 문제 없이. 그럼 좋은 얘기죠, 저희한테는. 그리고 암호화폐 못 살게 구는 사람들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미국을 암호화폐 채굴에 적합한 나라로 만들겠다. 미국이 암호화폐 산업에 있어서 세계 1등 국가가 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한 21만 개 정도 되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 비트코인 팔지 않고 홀딩하겠다. 그리고 국가 전략적으로 비트코인 비축을 해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이제 사실 카말라 해리스와 아주 명징하게 다른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 트레이딩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악재가 그냥 많아, 도처에. 뭐 사토시 시대에 비트코인이 깨어났니 어쩌니 해서 막 거래소로 비트코인이 막 쏟아지면 또 허드 오고, 그래서 가격 내려가고, 이런 거를 저희가 몇 달째 경험해왔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뭐 독일 정부도 내다 팔고 이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21만 개가 되는 비트코인이 안 팔리는 상태로 락업이 걸리는 거니까, 그거는 비트코인 가격에 있어서 명확하게 호재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이 사람이 유력 대선 후보일 때 약속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유력 대선 후보일 때 약속했을 때도 가격이 많이 올랐었어, 이것 때문에. 근데 대통령이 되면 얘기가 완전 달라요. 이게 다 실현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돼버리잖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 자기 디파이 코인을 이미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저런 기대감 때문에 비트코인이, 뭐 사실 비트코인이 9월 달에 저희가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뭐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10월 달은 업토버야, 무조건 올라라고 얘기를 할 때의 핵심은 뭐였냐면, 글로벌 유동성 상황이 완화적으로 바뀐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50bp나 금리를 내리고, 중국도 금리 내리면서 부양책 쓴다고 하고, 돈이 엄청 풀리겠구나, 그럼 모르겠네,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그렇지가 않아. 중국도 부양책이 되게 지지부진하고요. 미국은 지금 연준에서는 뭐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11월 달에 금리 동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가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지금 엄청 올랐단 말이죠. 그게 이 기대감 때문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 유일하게 다른 호재는 없어.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는 거고, 실제로 저는 뭐 이게 그냥 소문에 휩쓸리고 뉴스에 휩쓸리는 이런 현상이 아니라, 실제로 트럼프가 되면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 상승적인 요인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 합리적인 지금 방향으로 시장이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2024에서 비트코인을 이제 미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좀 위상을 올리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한국에서 고위 이제 간부께서도 만약에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해준다면 뭐 우리나라도 사야죠 라고 하는 발언을 또 하셨었어요. 이게 뭐 오프라인 행사에서 그 정도로 사실 중요한 임팩트가 있는 사실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적으로 좀 팔로우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건 이번 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입가 유출을 봐야 되는데요. 화면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는 굉장히 큰 유입이 있었습니다. 또 규모 면에서도 역대급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대급인데,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도 코인물들이 올린 게 아니라 새로운 자금이 가격을 견인했다라고 생각하고, 화면 이제 우측에 보시면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입니다. 미결제 약정 자체는 그만큼 시장에 이제 베팅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많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원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저 오늘도 방송, 경제 방송 하나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누가 사는 거예요?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사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서 다 사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거는 트레이드파이에서 전통 금융에서 비트코인 사는 애들이 이제 ETF로 사겠죠. 근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왔고, 제가 알기로는 저게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지금 이 영상 찍는 게 10월 18일 밤 10시 42분이라 이제 미국장이 금요일장이 열린 상황인데, 이번 주 들어서 4영업일만 카운트를 했는데 18억 5,590만 달러가 들어왔어요. 순유입이.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ETF 생긴 이후로 주간으로 보면은 사실 거의 탑급에 가까운 그런 순유입이고, 그리고 또 오른쪽을 보면 이거는 이제 온체인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가 거의 역대 최고치를 갱신을 연일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는데 가격이 오르고 있으면 롱에다가 사람들이 막 계속 태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크립토에서도 돈을 굉장히 많이 넣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바로 화면 우측에 보이시는 지표입니다. 오픈 인트레스트 웨이티드 펀딩 레이시라는 건데, 동원님이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OI는 뭐냐면 미결제 약정인 거고, 오픈 인터레스트, 그리고 펀딩, 요게 가중치를 둔, 미결제 약정에 가중치를 둔 펀딩 레이시다. 보통 펀딩 레이스는 비트 롱 포지션을 많이 갖고 있냐, 숏 포지션을 많이 갖고 있냐, 요거에 따라서 펀딩 레이시 정해지는데, 그러면은 롱숏 비율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미결제 약정의 포지션 크기를 가중치를 둬서 다시 그린 그래프가 요 그림이고, 이제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지금 수준이 초록색이 이제 펀딩 레이트의 크기인데, 지금 보면 7월 이후에 가장 큰 수준입니다. 그리고 7월 때 가격이 한 7만 달러까지 갔었어요. 방금 이제 조 선생님이 보신 거는 4월, 5월 때 가격이고, 그리고 7월 때 가격이랑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이때 가격이 이제 한 7만 정도 갔었고, 지금 가격은 6만 8천 대에서 머물고 있으니까 아직 추가 상승 여력이 요걸로만 볼 때는 조금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어쨌든 지금 굉장히 실제로 많이 사고 있다.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중앙화 거래소에 있는 ERC20 기반 USDT의 잔량을 나타낸 그래프예요. 보시면 검정색 선은 비트코인 가격을 의미하고, 요 파란색은 중앙화 거래소에 있는 USDT 잔량인데,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검정색이 치솟기 전에 요 파란색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구간들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요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갑자기 거래소에 늘어나게 되면 그 이후에 가격이 오른다, 요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갑작스런 증가는 가격 상승에 선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요 파란색이 갑자기 지금 급등하는 구간에 요게 이제 요즘입니다. 저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격은 아직은 그렇게 이제 눈에 띄게 오르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상승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질문들도 많이 받아요. 트럼프가 실제로 그러면 대통령이 되면 비트코인 정고점을 뚫을 수 있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7월 달인가에 트럼프 한번 총 맞았을 때 있잖아요. 가격이 5만 8천 달러에서 6만 8천 달러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러면은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17%, 18% 정도 오른 건데, 지금 한 10% 조금 덜 올랐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총 맞은 것보다 더 임팩트가 크겠죠? 그러면 무난하게 이제 7만 3천 달러는 넘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더리움 현물 ETF 순유입가 유출을 살펴봐야 되는데, 화면 좌측에 보시면 비트코인보다는 저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유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이더리움 레이어 2이자 솔라나의 유동성을 이더리움으로 갖고 올 수 있는 이클립스가 메인넷 런칭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솔라나에 있던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이더리움에도 이제 배포가 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솔라나와 이더리움의 유동성이 이제 결합이 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나오면서 이더리움 생태계에서는 호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될 건 앞으로의 그럼 전망은 어떤지 알아봐야 되는데, 이제 10월 27일까지는 무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의견을 동아님께서 주셨었습니다. 동아님, 이거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10월 27일까지는 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트럼프가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이게 상승세를 타게 된 원인을 봐야 되는데, 사실 중동 문제가 10월 초에 불거졌고 유가가 엄청 오르면서 자산시장이 불안정해졌고, 근데 이 부분을 바이든 정부가 충분히 컨트롤을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상한 얘기를 해서 유가가 더 오르게끔 실수를 많이 했죠. 그러는 과정, 그런 사이에 사실 트럼프 지지율이 급등한 거라서 이거는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지지율 변화라고 보고 있고, 트럼프 지지율이 지금의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면, 엄밀히 말하면 지지율이 아니라 이제 트럼프 승리를 예상하는 베팅률인데, 지금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면 저는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10월 27일이 무슨 날이냐면 일본이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총선하는 날짜가 10월 27일이에요. 그래서 이시바 시게루 같은 경우는 저희도 방송에서 이제 몇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양반이 엄청난 반아베 주의자다. 아베노믹스는 저금리, 그리고 엔화 가치 절하,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이제 아베노믹스인데, 아베노믹스를 송두리째 바꾸고 싶어 하는 그런 인물이다. 그리고 마침 일본의 지금 인플레가 심해서 금리를 좀 올리던지 어떻게 좀 긴축적인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이 시바 시게루가 금리를 좀 긴축적으로 가져가는 정책을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갓 수상이 됐고 정치적 기반이 굉장히 취약해요. 국회 회산시켜가지고 27일에 총선 치러서 국회의원들 다시 뽑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가져가려고 하면 27일 이후가 될 것이다. 그래서 27일 이후에는 지금 환율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엔달러 환율이 지금 150엔을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화도 따라서 환율이 지금 1370원까지 가까이 갔는데, 요게 다시 되돌림될 수 있다, 27일 이후에. 그러면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 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자산시장에 좀 타격이 있을 수 있겠죠. 요게 이제 첫 번째 악재인 거고, 오른쪽에 있는 아저씨는 이제 네타냐후 이스라엘의 총리인데, 네타냐후가 엄청 속이 부글부글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한테 탄도미사일을 맞았는데 때려주질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 해리스 할 것 없이 야, 조용히 좀 하라고, 가만히 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냥 좀 마음에 안 들지만 말 들어주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가 되든 안 되든 미국 대선 이후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란에게 반격을 할 겁니다. 이 선택지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군사시설, 두 번째는 정유시설, 세 번째가 핵시설인데, 군사시설을 때린다고 하면 저는 이 문제로 자산시장이 여러 차례 굉장히 마음고생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그 정도는 싸게 먹혔다, 이렇게 이제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정유시설을 때리거나 핵시설을 때리면 이제 바로 지옥을 보는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거시적으로 볼 때는 가장 큰 위협이 아닐까 싶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특수를 우리는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두 가지 요소는 조금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알트코인 뉴스 중에 가장 중요했던 뉴스는 뭐냐면 사라진 트윗이 있었습니다. 트위터에 잠깐 올라왔다가 바로 이제 삭제된 트윗이었는데요. 바로 이제 체인링크가 올린 트위터였습니다. 이 트위터에는 어떤 게 설명되어 있었냐면, 비자가 RWA 토큰화 플랫폼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화면 좌측에 보시면 은행의 고객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해서 토큰화된 RWA 자산들을 살 수 있게끔 이제 인프라적으로 이제 만들었다라는 게 나와 있고, 화면 우측에 있는 그림이 트위터 이제 하단에 같이 붙어서 나왔던 그림입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하나 떠오르시는 거 없으실까요?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위프트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 비자 이제 토큰화 플랫폼에서는 은행들이 비자한테 자신들의 고객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원하면 이제 발행도 해주고요. 또 그것을 또 전송도 해줍니다. 근데 이때 바로 이제 체인 링크의 CCIP 기술을 통해서 스위프트와 이제 동일하게 고객의 정보, 수취인의 정보, 그들이 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 자산을 이제 같이 명기해가지고 은행들끼리 서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메시징 기술을
이제 어떻게 보면 도입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인링크가 너무 기쁜 나머지 비자 이런 거 발표한단다 라고 올렸는데 바로 지었죠. 바로 엠바고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체인링크에 대한 또 이야기들이 트위터에서 이번 주에 굉장히 좀 많이들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알트장이 저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가 어디냐라고 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디파이가 굉장히 강세장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제 팬들도 굉장히 좋은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ENA, 에테나 코인도 꽤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피터, 지토, 피스 네트워크 등등 어떻게 보면 디파이 코인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솔라나 쪽이 좀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저조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환님 보시기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슴이 아픕니다. 아니 근데 이게 스샷이 오늘 스샷이잖아요. 몇 개는 뭐 또 오르기도 했었어요. 가령 뭐 유니 같은 경우도 맞아요. 최근까지 좀 올랐고 맞아요. 아베 같은 경우도 가격 나쁘지 않았는데 저는 좀 의외였던 게 링크 소식을 저도 봤거든요. 근데 링크가 CCIP 파트너십이 엄청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저것 그거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못 가요. 그래서 이게 뭔가 내가 모르는 밸류에이션이 작동하고 있나. 솔라나 코인들은 어쨌든 다 왜 오르는지는 다 알잖아요. 민코인 거래가 되게 활발하니까 위에 있는 TVL이 높아져서 오르는 건데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체인링크 같은 게 그러니까 CCIP 비자랑 합니다. 이게 훨씬 더 좀 미래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네. 마음이 아픕니다. 네, 링크는 워낙 시총도 크죠. 그리고 그쵸. 사실 내일 모레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거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겁게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동안님과 함께 한 주간의 이제 비트코인, 알트코인 뉴스를 알아봤습니다. 디파이 농부 조선생은 더 나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빠이, 안녕. 안녕.